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계속 내다 팔아서 개미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죠.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 때문인데요. 이 규정을 고쳐서 주식을 더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 확대 논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현장 오늘을 치시면 됩니다. 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논란 토론해 보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었던 정용권 사회연대포럼 대표,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용권 대표님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직접 하셨군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 과연 국민연금 계속 주식을 내다 파니까 개미들이 그만 팔아라. 그래서 규정을 좀 고쳐라. 막 이런 논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논의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전체 833조 정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833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군별로 5가지 자산군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같은 대체 투자 이렇게 5개 군으로 나뉘어가지고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별로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까지는 17.3%였습니다. 17.3%.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0.5%가 다시 줄어가지고 16.8%인데요. 해마다 이제 계속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해외 주식 비중을 좀 넓히자는 이런 해외 바이어스하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해마다 0.5%씩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해마다 0.5%씩 낮추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실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76조 정도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21.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들어서 한 기준 대비해서는 한 15% 가까이 지금 5% 정도가 초과했는 이런 목표가 16.8%니까 저렇게 초과하게 된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 뭐 동학개미들 하면서 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이제 뭐 21.2%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동학개미들이나 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쉬지 않고 팔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3월, 15일, 16일 제하고 계속 팔고 있고 계속 팔아요.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판 게 한 15조 5천억 정도. 15조. 외국인이 한 8조 8천억 정도 팔았는데 국내 연기금들이 꽤 많이 판 상황이죠.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좀 속이 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계속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여러 가지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기금운용위가 끝나고 복지부 장관이 이제 기금운용위의 의장입니다. 의장이 이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이 시간 3시부터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그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 지금 우리 정 대표님이 리밸런싱, 그러니까 전체 기금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올해 지금 16.8%인데 그 비율 말고 그 비율을 유지하는데 조금 이렇게 허용 범위가 있잖아요. 리밸런싱. 이건 맞습니다. 정확히 뭡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을 운용하기 위해서 주식은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배치라는 게 비중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뭐 16.8%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운용이라든가 전술적 배분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전략과 전술을 합치게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 현행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전술이라고 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뭐를 담을 것인가 해외 채권이나 아니면 국내 채권 위험 대체 투자라든가 이런 변수를 이제 합쳐서 최대 한 5%포인트 정도 운영의 여지를 좀 두자라는 건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과연 이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 2%포인트가
지네치게 좀 좁아서 지금 국내 주식을 계속해서 상승기에는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예. 이걸 3에서 3.5%포인트까지 올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전술적 배정하는 그만큼 낮아지겠죠. 이걸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거를 좀 높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높이자. 그러면 덜 팔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지금 맞습니다. 막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위아래로 예. 예를 들어서 16.8%인 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예. 예를 들어서 1.5%포인트가 낮아지면 현행 규정 그대로라면 예. 적게는 14.8%, 많게는 이제 18.8%의 운용 범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지난해 말에 국내 주식 비중은 21%를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줄곧 15조 팔았는데 더 팔아야 되는 구조죠. 예. 근데 이게 만일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3.5%포인트로 넓어지게 되면 예. 그럼 위로 가면은 주식 비중은 국내 주식 비중은 20% 넘게 담아도 되거든요. 20.3%까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추가로 지금까지 매도한 것도 충분하니 오히려 국내 주식을 더 담을 수 있는 이 굉장히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 대표는 만약에 전략적 자산운용 배분 비율을 조금 넓히고 예. 전술적 자산 배분 비율을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뭐 1.5% 줄이면 예. 전체 5%는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습니다. 별로 뭐 늘지 별로 않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의미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중기자산 배분에서 이제 16.8%고 예. 그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현재 지금 이제 2%가 상한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18.8%까지만 운용이 가능하고 전술에서 좀 더 그럼 유연성을 두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국민연금은 대체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까지가 주요하게 움직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술적 자산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월별 단위로 체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인 18.8%를 갖다 넘어가면은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부터 쉬지 않고 계속 기계적으로 매도해왔고요. 그래서 21.2에서 지금 20점 조금 20% 조금 넘습니다. 그 뭐 정확한 것보다는 그 대비라서 20% 조금 넘는 이런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전략적 자산 배분을 3% 정도로 하면은 19.8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팔 거는 다 정리가 돼서 3%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현행대로 오늘 결정이 나면은 뭐 기계적인 매도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계속 매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또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뭐 기금본부가 할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택틱한 부분에서의 그런 영향력은 거의 지금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되게 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식이 올랐을 때는 팔아서 수익을 현실화해야만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어서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그걸 왜 못 팔게 계속 이렇게 개미들은 원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해 그 어려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거의 뭐 셀코리아 수준으로 팔아치웠을 때 정말 빚을 내서 영끌을 해서 주식시장을 그동안 13년간 못 깼던 천정을 뚫었단 말이에요. 박스피를 뚫고 신고가, 주가 3천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기계적으로 국민연금, 내가 지금 노후를 위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았던 돈이 오히려 내 주식의 주식의 하락을 또 유도하는 분위기가 되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이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매도가 주시장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차라리 기금운용본부를 뭐 해체해라라는 식의 이제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나 이 결정은
2018년, 3년 전, 이제 2018년이니까 3년 전 결정이에요. 결정이라면 현재 주식 배분 기준은 3년 전에 결정됐다. 맞습니다. 5년,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중장기 로드맵이 있지만 예.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 주식을 0.5%씩 낮춰서 2025년이 되면 예. 국내 주식 비중은 15%까지 15%. 줄이고요. 예. 해외 주식 비중은 30%를 늘리겠다라는데 그런 결정의 이면에는 예.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는 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나 오는 2030년이 되면 바뀝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쑥쑥쑥쑥 계속해서 기금이 모아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2030년이 되면 오히려 지금 내줘야 되는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진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중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급 여건을 반영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차츰차츰 줄이고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해야만 이제 왜 이제 기계적으로 국민연금이 자꾸 이제 코스피 상승을 이제 방해하느냐 이런 예. 이제 요인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예. 국민연금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이 상장사면 300여 개가 넘습니다. 300여 개. 여기에다가 지분 10% 이상 한 이 개인 투자 개인 한 기업에 예. 10% 이상 투자한 곳이 100여 곳에 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더 만일 주식을 더 많이 담게 되면 국민연금이라는 건 중소기업을 담을 수가 없어요. 대기업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왜곡될 수 있거든요. 예. 돈이 점점 필요해서 언젠가는 국민연금에 투자한 자본을 원금을 회수해서 줘야 되는데 예. 이게 만일 하나 이제 그걸 급속도로 빼게 되면 국내 증시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요. 걱정이죠. 정 대표님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면 오늘 기금 운용위원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리 뭔가 실무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의에서 오늘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토론은 혹시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제 사전에 이제 차관께서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 예. 실무평가위원회가 있고, 실무평가위원회. 그 전에 이제 조언을 하는 이제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대체적으로는 좀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던 거로 비판적인 견해가 올리는 거, 이 리밸런스 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령 하더라도 올해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다. 올해 하는 건 작년에 이미 결정한 거고 그리고 중기자산 배분은 5년 전에 결정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특히 하더라도 오늘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부 장관께서 강력한 의지도 이야기했고 또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왜 권덕철 장관이 한 말씀 하셨죠 그때. 그렇죠. 예, 2월 24일 날 기금 운용이 끝나고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중기자산 배분이라든지 또는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들이 근거 옥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한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뭐 연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하게 다 같이 하는 것이고 또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또 뭐 해외 주식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하는가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 PER이 뭐 15배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23배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하는 한국 주식 저평가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해소 단계에 와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기업들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세계 뭐 어느 시장 어느 기업 구조보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전자, 뭐 자동차, 철강, 조선,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생태계가 잘 짜여져 있는 나라가 미국 빼고는 거의 없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전체 주식시장 비중에서는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예를 들어 성장했다. 그것이 이제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그건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지금 3,000인데 6,000포인트 갔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 현재 그 지금 16.8을 유지하더라도 절반 이상 팔아야 됩니다. 16.8의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예, 국내 주식이 6,000포인트가 되면은 그래요? 당연히 전체 비중에서 그게 0.5%도 낮아지게 돼 있다면서요. 예, 뭐 2025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기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논의들을 해 들어가야 될 시점은 왔다. 그리고 리밸런싱과 관련해서도 그전에는 2% 한도에서 이제 해왔는데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또 지수가 3,000 넘어가는 이 구조 속에서 논의는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주식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에 맞춘 국민연금도 중기자산 배분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도 다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한 말씀을 이제 이 자산운용에 관해서 한 말씀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분이 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예, 예, 권한이 예. 이제 제일 세신 분이니까 예. 혹시 이게 동학개미들의 요구, 보궐선거 뭔가 좀 흐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나요? 지난해부터 이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이 힘이 막강해지다 보니까 하나의 압력 단체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의 중장기적인 금융 정책까지도 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보면 공매도 규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도 개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양도 이제 세도 뒤로 밀었지만 양도도 한 2천만 원 이상이 아닌 5천만 원 이상으로 또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또 줄었죠. 그렇습니다. 금액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예. 이게 물론 뭐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기금운용본부의 늘 독립성에 대해서 지적이 많아왔어요. 기금운용본부,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제 어떤 이런 운영기금을 연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 하는 최고의 이 기구입니다. 예. 거기에 당연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정부 예. 측 장차관까지 합치면 6명이 들어가요. 아마 이제 정 대표님은 사용자 내지는 민간 대표, 민간 대표 여기다가 지역 대표, 관계기관 전문가가 합쳐서 20명으로 꾸려져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입김으로 인해서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제 위원들한테 강압적으로 네.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늘 우리가 우려해왔던 그동안 우려해왔던 이제 관치의 금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금운용이라는 게 안정적인 자산운용,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고갈 시기를 점점 늦추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잘 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 선거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의 어떤 장차관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후진적인 행태죠. 우리 정 대표님 직접 기금운용위원을 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운용위 20명, 예, 예. 장관 그리고 또 주요 부처의 차관들 차관. 그리고 각 단체, 이단체 KDI 어떤 원장, 사람들 보건사회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추천 3인, 노동자 추천 3인, 지역 추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은 지금 보장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상당 부분 이제 계속 진전돼 왔던 거죠. 네. 계속 시민사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근데 이제 의장께서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뭐 오늘 회의 결과도 보시겠지만 쉽사리 노동자 추천 대표들이나 예. 또는 뭐 또 사용자 추천 대표들이나 그렇게 뭐 만만하게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뭐 좀 결정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전략적 자산운용 한도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예, 뭐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런데 이제 뭐 투표들을 해봐야 되겠죠. 예. 뭐 안 되면 투표까지 하겠지만 투표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현재 독립성을 침해받을 정도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그거는 뭐 노사가 다 또 지역 대표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 이 기금운용위원회 소위 기금운용 본부장들이 뭐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삼성부산 합병에서도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예. 상당히 그 많은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삼성물산 제일머지 합병건으로 이제 소송당하고 기금운용본부장 네. 또 이제 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 기점을 해가지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누구든 국민이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입니다. 수급자가 55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국민의 노후를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뭐 의안을 상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변화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정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쉽사리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을 정부의 것입니다. 어떤 장관의 뜻대로 쉽사리 결정할 수는 없다. 결코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가별로 보면 세 번째로 규모가 큰데 다른 연금과 비교해서 독립성이나 자율성 면에서 어떻습니까? 뭐 언론에 보도되기는 캐나다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많던데.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가 출범이 늦었어요.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국민연금 출범 1988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이제 일본이나 그리고 노르웨이 또 미국은 주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큰 캘퍼스라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이제 연금 운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앙 정부가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뭐 거기에 뭐 우리가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거기 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기금 운영의 위원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연금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 선거에도 낙선하면 친정부 인사가 지금 이사장도 선거에서 떨어진 분이에요. 떨어진 이제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또 가 있고 전 이사장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제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800조 원이 넘는 기관 투자가는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 기금운용본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걸 받아가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운영 수익성이 짭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성도 같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큰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일본이나 또 노르웨이, 캘리포니아처럼 굉장히 그 정관계 인사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본부의 어떤 장을 맡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점점 선진국처럼 우리가 이제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는 지금 국회 예산처의 추정으로는 2057년이면 고갈된다라고 했지만 이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2055년이다. 아니다. 그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야, 지금 국내 코스피가 아무리 뭐 3천 시장을 넘었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2%가 안 되는 비중인데 국민연금은 8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고래가 연못에 있는 거랑 똑같다. 거기에서 탈피를 해서 투자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 서서히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하나 주식시장이 좀 빠지거나 그럴 때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 더 큰 타격이 있습니다. 더 큰 충격을 준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매수를 5조, 7조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말부터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왔지만 누적으로 지금 석 달 동안 15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지금 현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팔 수 있는 건 1조 5천억 원입니다. 10% 남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증시 상황이 더 좋아져서 비중이 더 높아지면 더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금액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중장기 트렌드를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대 흐름에 반영하면서 변화한다, 조정한다, 이거는 좀 이제 좀 사양해야 될 분위기다라는.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기 동의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미들이 뭐 1,000만이 넘는데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생각이 과연 개미들 전체 의사를 반영한다고 또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청원을 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니까. 지금 뭐 청원을 한 사람의 목소리, 그다음에 뭐 또 투자자 대표 뭐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노는데요. 작년에 국민연금이 수익이 72조가 수익을 냈습니다. 72조. 72조. 그중에 이제 국내 주식으로 46.8조, 해외 주식으로 18조, 국내 채권으로 뭐 5조 정도 이렇게 나고 대체 투자로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용을 잘한 거죠? 뭐 9.27%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누적적으로 들어온 게 1,068조입니다. 그중에서 운용에서 벌어들인 게 439조입니다. 그만큼 운용률 수익률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저렇게 비율로 정해놓은 것은 올라가면은 매도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할 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하고 이럴 때는 뭐 한도를 좀 초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이 재량권을 이용해서 1조 5천억 더 살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또 안전판 역할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 부분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그럼 누가 그럼 도대체 기금운용본부 그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냐? 자율성, 독립성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누가 맡으면 좋냐? 이러니까 이제 뭐 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대행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위원장을 만들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책임을 묻기 위한 복지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관 투자가 역할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뭐 주주들이 또는 기관들이 이사장도 바꾸고 뭐 CEO도 바꾸고 이럴 정도의 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다른 누가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하나가 있고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또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바이어스해서도 문제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금의 그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지배가 좋냐, 전문가가 좋냐, 아니면 일반인이 좋냐. 그래서 뭐 CPPIB나 캐나다 연기금이나 또는 연기금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금을 내는 대의원들이 그 기금운용위원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판단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의 라보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28년 금융위기 파생 상품 넣고 뭐 이럴 경우에 하나도 손실이 없었던 게 그 당사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상품은 사지도 팔지도 마라.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정성은 유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시장이 가장 나쁜 거는 똑같이 생각하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거의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차라리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뛰어나다는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버넌스가 전문가 중심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아까 이인철 소장께서 이 고래, 그러니 국민연금 고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연못이라서 고래가 조금만 움직이면 꼬리만 쳐도 물결이 찰랑찰랑해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외 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30 몇 프로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40%, 50% 계속 장기적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 이제 2043년 되면은 국민연금 기금이 피크에 2,500조 정도 피크에 오고 그때부터 2060년에 이제 소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뭐 소진과 관련한 공표를 할 필요 없고 중간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43년 이후에는 이제 뭐 산술적으로 보면 해마다 258조씩 팔아야 돼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이 버텨낼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해외 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해외 부분을 언제 갈 것인가 관련된 판단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부분이 주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환 리스크죠. 환 위험. 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리스크가 또 하나 있고 또 해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까 글로벌 큰손이라고 했는데 수수료가 비쌉니다. 국내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이제 그런 거 운영 비용이 비싼 거죠. 운영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봐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방향은 가되 언제 어느 시점 정도에 갈 것인지 그다음에 여전히 홈바이어스와 관련해서도 두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연기금이든지 국내 부분을 갖다가 홈바이어스 해요 다. 연기금을 국민연금을 좀 나누는 방법은 어떨까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지금도 사실은 나눠서 해요. KIC라는 투자공사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KIC. 각 자산 운용 기금에서 또 모집을 합니다. 국내 채권 부분, 그다음에 해외 투자 부분, 이제 대체 투자 부분, 주식 부분, 채권 부분 다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곳에 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뭐 어느 때는 국내 주식이 안 좋거나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한 해 수익만을 놓고 왜 국민연금, 우리 노후자금이 마이너스냐라고 이제 보도를 하지만 지금 1988년부터 운용 수익을 놓게 보면 30년 넘잖아요. 연평균 5%가 넘습니다. 6.2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연평균 6%라 그러면. 우리 단기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굴릴 때 10%, 20% 수익 내기 쉬워요. 그냥 덩치가 100조, 200조, 300조가 넘었는데 5, 6% 올리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게 그러다 보니 이 투자가 지금 우리나라 자산시장 규모상 우리가 아무리 지금 주가 지수가 3,000이라고 하더라도 6,000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걸 반드시 뭐 2배 가까이 늘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이내로 빠져나가야 될 돈,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 확산, 내줄 돈이 지금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이라는 건 그런 이제 어차피 노후자 비유한 이제 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특히나 지금 논의해야 될 건 이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느냐 말리느냐가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은 내면 받는 게 2배 이상 받아요, 평균.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빨리 바꿔서 연금 보험료보다 낸 보험료에 배 이상을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예. 원금 다 받고 남는 장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임의 가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더군요. 예, 의미가 그러다 있고. 보니 지금 오히려 이걸 어떻게 좀 구조를 개편할 것인가. 지금 어차피 이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 수는 없으니 그런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 예. 다른 외국의 이 선진국들의 이제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보험료율이 9%예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과 이제 사업주가 절반씩 네. 4.5%를 내지만 4.5%씩 내는데 지금 OECD 평균은 19%, 20% 가깝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정부 초기에도 그런 이른바 연금 개혁 좀 더 내고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쓱 꼬리를 내렸잖아요. 4차 재정재결산 이후에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정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요. 뭐 논의가 진행되고 뭐 일정 부분의 합의는 있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국회에 보고도 못하고 끝난 상황이고요. 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좀 인상하자 이런 노동계에서는 동의했는데 사용자 측면에서 기업들이 뭐 부담스럽다 해서 사실은 기업도 절반을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논의가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서구 선진국들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30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부터 조금씩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들의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책임지는구나. 이렇게 생기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야 국민연금 보험료 내자.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훨씬 더 연금 계획과 관련된 논의도 그러니까 저는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있습니다. 좀 시작해서 뭔가 결실을 볼 줄 알았는데 또 용두사미로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국회 보고도 못할 정도이니까 연금 계획과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대단히 아쉽다고 네. 뭐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의 주식 매각 그리고 연금 개혁까지 다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권 사회연대 포럼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 경제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